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선 인문학 트로트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해방 이후를 맞이하는 트로트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6.25 전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음악 또한 이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픈 역사적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드디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강행하게 되었던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습적 전쟁의 발생을 한 지 3일 만에요. 북한군은 서울을 함락하게 되었었고 우리는 살고 있던 고향을 버리게 되고 피난길을 떠나 남으로 내려가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국군과 연합군이요 극적인 반격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지 무려 97일 만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게 되면서 북진에 성공을 했었지만 중공군의 개입이 되면서 6.25 전쟁은 무려 3년하고도 1개월 동안 벌어진 전쟁이었었고요.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맺으며 전쟁은 지금도 휴전 상태가 되었죠. 이렇게 전쟁 속에서 우리들의 가난과 배고픈 삶은 더 비참하고 더 고단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전쟁 속에서 수많은 고아들과 이산가족 그리고 휴전으로 생겨난 삼팔도선에 실향민들이 생겨나게 되었었죠. 이렇게 두동강난 38선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점심을 먹다 급하게 피난 떠나온 고향을 그리며 언제나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며 가슴 아픈 상황에서 이때 발표된 곡이 바로 가거라 38선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1949년 그러니까 휴전선이 그어지기 전 먼저 발표됐던 곡으로요. 사실상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다루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있었다면 전쟁의 참혹함을 담은 노래도 있었는데요. 이 노래는 바로 단장의 미아리고개였습니다. 이 곡은 정말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미아리고개는 한국 전쟁 당시 서울 북쪽의 유일한 외곽도로였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에는요 인민군과 국군이 교전이 벌어졌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격렬한 격투에 놀란 사람들은요 급하게 피난을 떠나게 되었고 이때 전쟁 난리통에 홀로 피난길에 떠났던 가장은요 국군이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자마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였죠. 그런데 집에 막상 돌아와 보니까 이미 5살 난 어린 딸은 전쟁통에 제대로 식량을 구할 수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아이를 묻혔다는 그 장소를 가보니까 이미 전쟁의 화마로 무덤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었던 곳이었죠. 정말 전쟁의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하던 아버지는 비통한 마음으로 가사를 써내려갖고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 곡의 작사가 반야월 선생의 실화적 사건이었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떠난 이별고개로 시작되는 이 노래의 가사는 매우 구체적이며 애달픈 가사를 담고 있죠. 철사로 손을 묶이고 맨발로 다리를 절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며 북한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기다리는 부인은요 남편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살아서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야기 속에 애절하게 그리움에 사무치는 마지막 외침, 그건 바로 아내의 절규였습니다.
정말 실향민, 이산가족, 전쟁 속 가족의 참혹한 죽음까지 6.25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25로 시작된 분단과 전쟁은 참혹한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담는 노래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참혹한 노래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를 알고 보면 너무 가슴 아픈 노래인데요.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 추억 속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어린 시절 검정 고무줄로요 펄짝펄짝 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바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노래의 제목 아시나요? 저는 사실 전우의 시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 노래의 제목은 전우야 잘 자라 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정말 우리의 이름 모를 젊은 군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우가 죽어 쓰러진다 하더라도 전진을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비참한 아픔을 담은 노래. 그 이유는 이 노래는 반공의 노래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부전 가요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는 잊지 말자는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노래뿐만 아니라 전쟁의 아픈 사연을 담은 노래는 또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황정민 주연, 김윤진 배우의 영화 국제시장, 다들 아시죠?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일사 후퇴의 모습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쟁의 기세를 얻게 되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북진을 하던 중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에 그만 후퇴를 하게 되었고요. 밀려 내려오다 유엔군이 흥남에 고립되게 되죠.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철수를 하는데요. 미군이 후퇴를 한 후 원자탄이 떨어진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흥남부두로 몰려왔었고요. 유엔 사령관은 모든 배의 무기를 버리고 우리 피난민 1만 4천 명을 태워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이 배에 타서 부산으로 피난을 오시게 된 거였죠. 그러나 기적인 것은 여기 탄 1만 4천 명 모두 죽지 않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으며 피난을 오는 동안 바로 5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의 이름을 미군들이 지어줬는데요. 바로 이름은 김치 1, 2, 3, 4, 5 그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피난의 현장을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굳세어라 금순아이죠. 이 노래는 피난민들이 얼마나 험난하고 굴곡 많았던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곡이기도 하죠. 살기 위해서 피난을 떠나야 했고 복잡한 피난길에 부모의 손을 놓거나 길이 엇갈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힘없던 사람들이 바로 전쟁의 피해자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노래들. 정말 전쟁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마음이 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고 이걸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 속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한가락 노래에 의지하며 고통도 있고 그저 먹고 살아야 했기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향으로 떠나온 제2의 고향, 그곳은 바로 부산이었죠. 그래서 이때 발표된 곡들은 부산을 배경으로 한 곡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곡은 바로 이별의 부산정거장입니다. 이 곡의 배경은 일사 후퇴 이후
부산에 정착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 하나둘씩 자신의 고향을 떠나가며 이별을 맞이하는 곡인데요. 그런데 가사는 참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곡은 좀 왠지 밝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이 곡의 리듬은 사실 폴카라는 리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1950년대 전쟁의 분위기에 영향으로 고향상실, 혈육 간의 생이별, 그리고 피난살이의 고통과 같은 노래들이 발표가 되었지만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음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우리나라 노래도 크게 소용돌이를 치게 됩니다. 즉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물자 및 문화들이 유입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음악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미국 가락의 음악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오음계에서요, 서양의 칠음계로 본격적으로 변한 시기이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블루스, 부기우기, mambo, 탱고, 차차차 등 춤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들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한국 가요 트로트풍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서야 했기에 희망적인 노래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었죠. 비록 노래의 가사들은 슬펐었지만 좀 더 경쾌한 리듬곡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6.25 전쟁 속에서 스윙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나왔잖아요. 영화 스윙키즈는 한국 전쟁 속에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각기 다른 사연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 곡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곡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슈샤인 보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블루스 음계의 스윙 리듬이 사용된 곡으로 도시의 구두 닦기를 소재로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특징은 노래를 하면서 대화하듯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치 미국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의 쇼 분위기의 풍으로 음악은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에 영어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문화가 급속도로 유행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살짝 유추해보면 전쟁이 끝나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잘 살려면 미국의 문화를 재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강한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풍요로운 미국의 물집물명과 함께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미국의 군대 문화로부터 유입된 노래들, 그리고 사교춤,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음악은 점점 소비적 음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 우리 음악은 전쟁의 아픔에서 이제 재건의 의지를 불태우는 1960년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전쟁의 혼란과 긴 상처가 표면적으로 아물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계획으로 한국은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계획으로 인한 도시화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대중문화계에서는 방송국들이 개국을 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이때 바로 썬데이 서울 등 상업적인 주간지의 시대가 열리면서 음반 산업에서는 본격적인 LP 시대가 시작된 그런 시기였었죠. 그렇다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음악들은 우리 트로트 역사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다음 시간에는 전쟁이 낳은 후유증 노래들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가요 역사와 함께 찾아올게요. 뼈아픈 우리의 역사 속 음악을 들으며 세대 간의 이해도 업, 음악적 지식도 업, 삶을 위로하는 랜선 클래스.